네, 들으신 대로 오늘 새벽 광주 서구의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등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한편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벽에 굉장히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사망 2명, 부상도 지금 17명, 사상자가 총 19명입니다. 어떤 사고인지 좀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지금 너무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예.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여서 외국 선수들도 여기 부상자 명단에 있다고 해요. 예. 말씀하신 대로 광주 서구에 보면은 지하 2층, 지상 7층짜리 대형 건물이 있는데 거기 2층을 클럽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2시 40분경에 영업장 내에 있는 디귿자 형태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예. 당시 클럽 내에는 종업원과 손님을 비롯해서 370명의 인원이 있었고 지금 숨진 사람은 지금까지 2명이고 예. 다친 사람은 17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 원인은 그 안에 있는 복층 구조물이 붕괴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위에가 8평 크기인데 좁은 면적에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몰리면서 붕괴 사고가 발생된 인원 것이다. 제한 두지 않고. 예, 일단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이 몰렸다고 해서 구조물이 내려앉았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이 혹시 불법 증축된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예. 거예요. 예. 지금 이 영업장과 관련해서 허가된 전체 면적은 564.09제곱미터라고 하는데 그중에 복층 면적이 108제곱미터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실제 이 복층 구조물의 면적이 188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어서 80여 제곱미터가량은 이게 불법 증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고 예. 또 이 붕괴 구조물도 일반적인 그 소재는 철골 시멘트인데 실제 복층 구조물의 경우에 근데 이 붕괴된 지점은 목재로 돼 있었다 그래가지고는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고 당시에 매몰된 분들도 좀 처음에는 계셨는데 거기 안에 계시던 시민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새벽 2시 40분경이라고 하지만은 예. 여기가 클럽이 있는 금요일에다가. 지역이면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렇게 주위에 시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또 이제 선하고 또 적극적인 그런 시민 의식이 도와드려야죠. 있잖아요. 예. 당연히 이건 도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매몰된 사람들을 많이 구조를 했다고 하는데 시민 의식은 시민 인식인 거고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외국 선수들한테 예. 지금 이게 어떤 기억으로 남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뭐 밀양 화재도 그렇고 제천 화재도 그렇고 예. 그때마다 지적됐던 게 지금 불법 증축 문제잖아요. 예. 아직 이 부분은 좀 더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만일 그게 그렇다면 말로만 단속이지 이게 실제로 실효적인 단속으로 이어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반성할 게 많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인재로 드러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일단 그 불법 증축된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고 예. 시정명령이 될 때까지 원상회복이 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 증축을 했는가와 상관없이 이게 건물주한테 물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이제 형사처벌 대상도 되는데 예. 형사처벌은 건축자나 시공자에게 이게 물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문제가 뭐냐면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도 예. 전체 면적 중에 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시가의 몇 프로에 해당하는 또 나중에 보면 이게 뭐 감경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솜방망이 해서 정도. 솜방망이에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는 얻어들일 수 있는 영업 수익이 예. 이행 강제금 그냥 1년에 몇 번 내는 것보다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예. 지금 뭐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구라든지 종로구 예. 이쪽에 보면은 노후화된 건물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불법 증축된 건축물이 많이 발견되고는 있는데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니까는 이런 일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 기억에 제천 화재 참사 당시에 그때도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때도 다 불법으로 증축된 게 많아서 희생자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 법을 바꿔야 되고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 건가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예. 보면 음주운전 뭐 사고 날 때마다 법을 바꿔야 된다,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다가 결국은 또 이번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또 단속도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학습 효과라는 게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반복이 돼가지고 이게 뇌리에 각인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또 이게 또 많은 부상자가 또 인명피해가 그동안에 또, 발생할 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 게 증축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지나면
나면 또 처벌 면하고 이행 강제금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는 업주들은 그냥 뭐 방심하고 이런 일을 계속 자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전수조사를 하고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게 보면은 구청장들 아니 뭐 자치단체장들이 예, 예. 보면은 민선이잖아요.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표를 의식하거나 어떤 뭐 로비 단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지 확실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참 이게 처벌이 어렵습니다. 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런 불법 증축을 하는 건물주도 문제고 업자도 문제겠지만 혹시 단속을 해야 되는 정부 당국에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단속에도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일단 뭐 인원의 문제라던 게 예.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제도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확실한 거는 이렇게 국회에는 벌써 이렇게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예. 뭐 건축법 위반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거를 단속을 하는 그 일선 공무원들이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전수조사를 확실히 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해가지고는 예. 더 이상 이런 걸 위반하지 못하게끔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또 이게 불법 증축된 게 어떤 주거용으로 증축된 부분들은 예. 또 어떤 서민들의 그런 주거 생활 환경을 위해서 또 이렇게 봐줄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확실하게 구분을 해가지고는 좀 처벌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보다 강화된 법 제정, 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소유한 한 빌딩에서 이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사건부터 짚어볼까요? 지난 2017년에 이제 빅뱅의 대성이 지금은 네. 군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강남에 8층짜리 건물 310억짜리 건물을 매수했다고 하는데 310억이요. 310억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비싸죠. 어. 이 건물의 5층부터 8층까지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대장상에는 식당이라든지 사진관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보면은 예. 기자들이 올라가려고 봤더니 엘리베이터를 눌러도 이게 눌러지지가 않는데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비번이라든지 카드가 있어야 되든지 일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멤버십 같은 그런 건가요? 예. 그다음에 8층은 사진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여기는 아예 철문으로 막혀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 밤만 되면 주차 요원들이 생기고 고급 승용차들이 앞에 있고 또 어떤 유흥 종사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드나들어서 주위에서는 아 저기는 지금 불법 유흥 영업 하는 데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측에서는 불법 영업하는 곳인 줄 몰랐다. 건물 매입하고 이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좀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거는 알았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알았을 거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그냥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예. 이게 건물을 왜 사는데 어떤 투자 목적으로 월세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산다고 하면은 예. 뭐 어느 건물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이렇게 세입자가 알아봤을 거 누군지 알겠죠.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거기 이렇게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몰랐을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뭐 어떤 수사관서나 아니면은 재판정 가가지고 너 이래서 알았지 이렇게 다그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영업주들에 의하면은 불법 영업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책임지겠다는 우리가 각서까지 썼다 이런 거 보면은 뭐 빅뱅 쪽에서도 대성 쪽에서도 알았던 거 아니냐 그렇게 예.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불법 영업하다가 만약에 적발이 되면은 건물 주한테도 손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계약서에 넣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예. 지금 대성 측에서는 바로 이거는 계약 시 체결한 화해 조서의 내용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성이 알았는지 여부는 뻔한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여기에 월세가 뭐 인근에 비해서 비쌌다던가 아니면은 당시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 프리미엄이 있었다던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지. 유흥업소이기 때문에 장사가 더 잘 되는 그런 증거. 네,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알았던 거 아니야 이렇게 다그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네, 거예요. 그렇죠. 처벌하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이와 비슷했던 이제 유사 사례가 있었나요? 이제 행정 책임은 예. 당연히 지게 돼요. 왜냐하면 예.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영업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행정청은 건물주에 대해서 시정명령하고 이행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 형사 책임에 들어가면은 형사 책임이라는 거는 내가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여기 일단 불법으로 유흥업소를 영업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뭐 건축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예. 이게 건축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용도 변경이 건축주나 시공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돼 있고 식품위생법 위반 그러니까 이 불법 영업이라는 것도 만약에 내가 이걸 알면서 이 사람한테 임대해 줬으면은 이걸 방조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예.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은
그 빅뱅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 여기는 영업을 하고 있었고 대성이 이거를 산 거는 2017년이란 말이에요. 이걸 인수한 사람이거든요. 그 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었고 임대차 계약이 그냥 유지되고 있었다 이런 경우라면은 왜 불법 영업을 막지 않았냐 또 이렇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성이 단지 알았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예. 다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성매매 알선 방조인데 성매매 알선을 방조했다는 거는 성매매에 활용되는 어떤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이 네.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판례가 이런 경우에 있기는 해요. 안마 시술소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게 성매매 알선을 방조했다고 한다면은 예. 그 유흥영업 자체가 아니라 그 성매매 사실 자체를 대성이 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정황들이 나와야 되는데 조건이 엄격하네요, 예, 굉장히.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벌하기 쉽지 않아 보여요, 형사적으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대성이 그 알고 몰랐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건 사실일 겁니다. 법적 처벌을 떠나서. 근데 만약에 알았는데도 묵인을 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성매매 알선을 뭐 방조했다. 이 정도 처벌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성매매 알선을 방조했다는 것도 성매매 자체에 대한 예. 어떤 정황을 인식이 인지했어야 있었어야 되는 되네요. 거고요. 그다음에 영업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 사실상 가지고는 어렵다.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은 경우도 드물고요. 그래서 만약에 대성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요새 강남에 비어있는 건물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월세가 꼬박꼬박 잘 들어오니까 굳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방조하거나 그러면은 예. 어떤 공인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은 묻겠지만은 형사적으로 처벌한다 이거는 좀 구분을 해서 어려운 생각해야 부분이 되겠습니다. 있구나. 알겠습니다. 예, 증거를 찾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상황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이 KT 채용 비리 사건으로 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기소된 가운데 당시 인사팀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원서가 접수 마감 한 달 후에나 제출이 됐고 또 채용 부문도 이제 빈칸이 수두룩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2012년 9월 1일부터 9월 예. 17일까지가 모집 기간이었는데 네. 김성태 의원의 딸은 10월 18일 날 이제 이메일로 접수를 했다 그러죠. 그다음에 예. 채용 부문, 모집 부문, 외국어 점수, 자격증, 수상 경력 모두가 이렇게 공란으로 돼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2012년에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정규직이 됐다는 거라서 네. 이게 내부에서 어떤 부정 채용에 대한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렇게 의심이 들고 이 직원 또한 상부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증언이잖아요. 어쨌든 네. 지금 뭐 완벽한 증거가 나온 건 아니니까. 근데 이런 증언들도 재판에 가면 굉장히 큰 효력을 발휘하는 큰 거죠. 효력을 발휘하는데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시에 어떤 정황이라든지 오고간 서류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증언도 같이 들어봐야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당사자들은 다 부인을 하고 있고 뭐 KT 측에서도 뭐 전혀 인정 안 하는 목소리도 있고 일부 임원들은 인정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법정에서는 그럼 뭘 가지고 주로 많이 다퉈야 되는 지금 건가요? 이석채 전 회장의 재판이기 때문에 이석채 전 회장이 여기에 관여를 했는지 네.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시를 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예전에 정유라 그 입시 비리 사건 같은 예, 예. 경우에는 총장이 직접 관여를 한 게 드러났어요. 이렇게 예. 중간에 뭐 학과장이었나요? 그때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은 이석채 전 회장은 뭐 유죄가 나오겠죠. 여기선 지시했는지가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다만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분리를 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내부적으로 부정 채용을 한 거랑 김성태 의원은 그럼 당연히 부정 청탁을 했으니까 해준 거 아니냐?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아까 대성처럼 예. 당연한 거고 형사적인 처벌은 또 별개거든요. 직권남용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직권 남용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업무방해 공범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증거가 다 없으니까는 예.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면서 뇌물죄로 지금 불구속 기소한 거잖아요. 예, 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과 딸의 부정 채용이랑 대가 관계가 있다고 봤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공소 취소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를 무리한 기소다. 예, 어떤 무리한 기소라고 봅니다. 이거를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게 예. 뭐 기사에 났더라고요. 예. 공소 취소하는 게 맞다 그랬는데 이거를 뇌물죄로 국감에서 증인 채택 안 한 거랑 대가성이 있다고 엮는 게 과연 이게 합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건지 광범위 아니에요, 법리적으로 굉장히. 법리적으로 이렇게 뇌물죄로 구성한 얘기도 드물고 예. 이거는 그냥 김성태 의원 자체를 처벌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제 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예. 무슨 이철희 의원이 청문회에서 지적을 했던 윤석열 사단의 어떤 약진과 적폐 청산의 기조 유지의 예. 의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적어도 검찰은 사정기관인데 예. 국민 앞에 떳떳하게 중립성을 유지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상황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